한국인들은 밋밋하게 생겼다며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꺼냈던 사람들은 얼굴이 사라지고 싶을 만큼 뜨거운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부터 서양권 일부에서는 동양인의 외모를 두고 오목조목하다,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뾰족한 콧날과 깊게 패인 쌍꺼풀, 그리고 강렬한 윤곽선을 미의 절대값처럼 여기면서 동양인의 부드럽고 섬세한 이목구비를 단순히 평면적이라고 오해하곤 했죠. 그런데요, 바로 엊그제 베니스의 고풍스러운 물안개 사이를 가르며 한 사람이 천천히 등장하자 그 오만한 편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겨우 몇 걸음만 내디뎠을 뿐인데도 장내에 퍼져있던 잔잔한 웅성거림은 한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쳤고 현지 매체 기자들의 펜끝은 덜덜 떨렸으며 플래시는 하얀 섬광이 되어 연신 터졌습니다. 바로 얼굴 천재로 불리는 차은우가 베니스 라군의 청록빛 수면을 배경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자, 그날의 아침 공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탈리아 5월의 해변은 햇살이 날카롭다 못해 물빛마저 유리처럼 반짝이는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베니스 시내는 한껏 차려입은 패션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탓에 아침부터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프랑스 하이주얼리 명가 쇼메의 기념 갈라가 열리는 날 세계 곳곳에서 날아온 유명 모델과 배우, 에디터들이 산마르코 광장 인근 궁전 스타일의 행사장으로 속속 입장하고 있었죠. 다만 그 누구도 아직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동양인 스타가, 그것도 마치 고대 조각상이 걸어나온 듯한 자태로 등장해 현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시각 뒷골목 카날레를 따라 조용히 이동하던 검은 벤에서 차은우가 내리는 순간 마치 시간 자체가 움켜쥐어지는 듯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로코코 풍 건축물이 줄지어 선 좁은 골목 끝에서 은빛 반사가 번쩍,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감탄사들이 솟구쳤죠. 마미야, 벤티벨로. 현지 언론은 물론 그 자리에 모인 베니스 시민들조차 이 동양인 배우의 실물에 너클 잃은 채 그저 숨만 삼켰습니다. 블랙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무심히 걸쳐 입은 그의 실루엣은 각 잡힌 조형미를 과시하면서도 동시에 피에로처럼 울긋불긋 꾸미려 애쓰지 않은 묵직한 품격을 뿜어냈습니다. 특히 목덜미를 감싸는 실크 스카프가 살짝 흘러내릴 때마다 검은 머리칼에 부딪혀 은은하게 빛을 튀겼는데 마치 베네치아 유리 공예품 위로 햇살이 스며드는 장면을 보는 듯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게 차은우가 단 한 발, 또 한 발씩 전진할 때마다 길모퉁이마다 숨어있던 카메라가 우르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손잡이에 매달아둔 아이디 카드를 허둥지둥 떨어뜨려 깨달았고 어떤 포토그래퍼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초점을 놓치는 바람에 내 30회의 경력에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라며 좌절했다고 하죠. 순간 인터넷 생중계 창에는 차은우 실물 앞에서라면 초점도 무릎 꿇는다는 재치 있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동시에 SNS 타임라인은 베니스 광역 차은우화라는 해시태그로 불타올랐는데 이 해시태그는 불과 2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실로 그날 베니스는 물의 도시가 아니라 얼굴의 도시로 명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놀라운 건 이 파장이 기자와 팬들만의 감탄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사 내부 스태프로 참여한 현지 의상 디자이너 로베르타 올리베리는 차은우를 직접 마주하고는 그 자리에서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20년간 패션계를 누비며 세계 최고 미남이라고 불린 이들을 숱하게 접했다는데 그날 후기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완벽한 비율의 남성을 찾아 헤맸다. 내 앞에 선 차은우를 보고야 알았다. 그 좁게만 보였던 동양인들의 평면적 얼굴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의 콧날은 서양의 조형미마저 능숙히 녹여내고 눈매는 마치 동틀 무렵동해의 수평선을 닮아 깊고 넓었다. 그녀의 SNS에는 글을 보는 순간 시간이 초콜릿처럼 천천히 녹아내렸다는 문장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 글이 이틀 만에 30만 좋아요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은우는 등장하는 곳마다 이런 난리가 날까요? 물론 타고난 이목구비 덕분이라는 설명은 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던 쇼메 PR 매니저는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거나 잘생겼다는 수식어는 이미 포화 상태다. 그러나 차은우를 만난 순간 인간 그 자체가 브랜드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진을 찍어달라며 몰려든 인파에게 그는 눈을 맞추고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가워요라고 또렷하게 한국어로 인사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한국어가 통역 없이도 전해졌다. 표정과 눈빛이라는 비언어적 언어가 상대를 품어안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진가를 드러내는 건 외형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성실한 태도와 따스함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날 차은우는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도 팬들의 손에 들린 일회용 카메라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어떤 유럽 여성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 한 장만요라고 요청하자 그는 천천히 찍으셔도 괜찮아요. 안전 먼저 확인하세요라는 한국어를 건네며 손짓으로 뒤엉킨 인파를 조심스레 정돈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성 팬은 감격에 겨워 눈가가 붉어졌고 이 장면은 현지 방송 카메라에도 포착되었습니다. 방송은 이 영상을 별이 내려와 손을 내밀다라는 자막과 함께 송출했는데 그 타이틀이 이탈리아 SNS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니 얼마나 강한 울림이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흥미로운 것은 그 여파가 단순한 멋진 스타 구경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 베니스 시청 앞 광장에는 동양미를 재정의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현지 미술대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거리 전시였는데 달랑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고 현장에서는 한국미의 르네상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패션 칼럼니스트들은 이제 미의 기준은 더 이상 서양의 날카로운 윤곽선만을 숭배하지 않는다. 차은우가 증명한 부드럽고 세련된 동양적 조형미가 글로벌 패션 무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로 그간 무심히 반복되던 미적 식민주의가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킨 셈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9월 파리 패션위크 디올 컬렉션 현장에서 벌어진 일화도 비슷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끝자락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살랑거리던 오후 행사장 입구 앞 붉은 카펫을 밝히던 조명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듯 한 곳을 비추더니 그 빛의 결을 따라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먼저 걸어 나왔으나 이내 뒤에서 나타난 차은우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 순간 뱀파이어 미남이라고 불리던 패틴슨마저 살짝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는 후일담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외신 기자는 기사 제목으로 패틴슨 옆에서도 빛난 아시아의 다이아몬드라는 문구를 달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작 트와일라잇에서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나는 뱀파이어 이미지를 심어놓았던 그조차 차은우의 매끄러운 이목구비와 고전, 조각 같은 비율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옅어졌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워킹으로 유명한 세계적 톱 모델 나오미 캠벨은 같은 날 백스테이지에서 차은우를 만나는 순간 표정을 풀고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모델 경력 중 동양인 남성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신선함을 포착했다며 그는 마치 바람이 만들어낸 파도 같아 잔잔하지만 멀리서 볼수록 거대하고 힘이 느껴진다라고 말했죠. 당시 그녀가 직접 차은우에게 연락처를 건네는 모습이 현장 사진 기자에게 포착되며 전 세계 패션 커뮤니티는 캐워크 여왕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들썩였습니다. 이 일화가 담긴 기사들은 서로 앞다퉈 클릭수 경쟁을 벌였고 불과 10여 분 만에 수천 개 댓글이 달리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연출은 가식 없는 예쁨 앞에 모두가 순순히 고개 숙이는 순간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차은우의 매력이 단순히 런웨이를 밝히는 스포트라이트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사실 그의 탄탄한 팬덤 형성에는 무대 밖에서 보여준 꾸준한 성장 스토리가 큰 몫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방영된 여신 강림이 남미 대륙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는 안녕 나는 차은우야라는 짧은 스페인어 인사 영상 하나로 남미 전역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구사 실력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현지 팬을 존중했느냐였습니다. 방송 제작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촬영 현장에서도 틈틈이 스페인어 발음을 교정받으며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은 공연 투어에서도 빛을 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그의 팬미팅 티켓이 2분 만에 매진됐고 페루리마에서는 거리 인파가 몰려 도심 교통이 3시간 넘게 마비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차은우의 행보는 한국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를테면 국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실물 영접이 국기 선양이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죠. 실제로 중고등학교 진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글로벌 문화 외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한국 스타들의 해외 진출 사례를 분석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학습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한때 연예인 외모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국가 문화 자산이자 소프트 파워의 핵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차은우를 필두로 한 한국 톱스타들의 글로벌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치열한 러브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차은우가 착용한 주얼리와 의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온라인 스토어 매출이 평소 대비 58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얼굴이 곧 경제 지표나 다름없는 셈이죠. 더욱이 최근 세계적인 뷰티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차은우 효과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 소비 패턴까지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즉 그는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문화와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베니스 갈라 현장을 떠올리며 한 가지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심야의 수상 택시 선착장에서 차은우는 자기를 기다리던 팬클럽 아로하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덕분에 어쩌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는데 차은우는 손수건을 꺼내 소녀의 눈가를 살짝 닦아준 뒤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따뜻한 장면은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담겨 SNS에 올라왔고 차은우는 잘생김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걸치고 다닌다는 캡션과 함께 밤새 전 세계인을 울렸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인의 얼굴은 밋밋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의 얼굴에는 서사와 진심이 새겨져 있다는 고백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인은 지금 한류가 만들어낸 새로운 미의 지평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차은우를 보고 걸어다니는 주얼리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이는 드라마틱한 문화교류의 아이콘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라지는 차별과 편견의 병,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피어나는 존중과 찬사입니다. 얼굴 하나로 국기 상징이 되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죠. 앞으로도 한국 톱스타들의 당당한 행보가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설렘과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